군자국의 비밀. 안녕하세요.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군, 군장, 대군장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제 오제본기에 나오는 동방군장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거 잠시 다시 보시죠. 수는 동방군장을 뵙고 시간 날짜 달을 바로잡았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군장을 이제 격화시킨 거 아니냐. 원래 이제 동후라고 했었죠. 상서에는 동후라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장으로 바꿨는데 격화시킨 거 아니냐 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단군은 삼국지와 대병경 주해, 환단곡에 나온 대병경 주해 등의 기록대로 구군마다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만방으로 나누었으니까 동시대에 최대 10,000명이 존재했다고 봅니다. 여러 구급에 천군이 있었다면 이들 수장이 있었겠죠. 이 사기 기록에 군장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리고 전한기라는 책이 있는데 대군장은 군장 10명 이상 거느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북쪽으로 10명 이상이니 사방으로 보면 대군장은 수십 명의 군장을 관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군장 아래에도 천군들이 10명 이상 있을 것이니 이건 추측이에요. 대군장은 천군 수백 명 이상을 통솔하는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군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왕 이상, 또 왕이나 제의 지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일환을 다스리는 위치가 대군장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밑에 왕급이거나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동호를 동방군장으로 바꾼 걸로 봐서 군장의 위에 있기 때문에 대군장은 거의 그 일환을 다스리는 제의 위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한기 원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군장은 땅이 사방 수천리가 되고 월수로부터 동북쪽으로 군장의 수가 십수명이었다 라고 나오죠. 자, 땅이 사방 수천리예요. 자, 천자가 다스리던 영역이 얼마였죠? 사방 천리예요. 그래서 동에서 서까지는 2천리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수천리라면 더 커요. 그러니까 사방 천리는 그 천자가 직접 통치하는 구역이었고 그 이상이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군자국 같은 경우도 안에 이제 중국이 사방 천리를 다스리고 전체로는 만리를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군장이 수천리라면 1환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군자국 만리는 세계환이 합쳐진 넓이로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천리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군장은 1환을 다스리는 위치였다라고 보는 거고 그 밑에 동북쪽으로만 군장 수가 십수명이었다라고 하니까 전체 방위로 따지면 수십 명에서 100명 이상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장은 거의 왕급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천군,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우리 기록에 나오는 단군 왕검이라는 게 얼마나 급을 낮춰놨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왕보다 밑에 직위가 되는 거란 얘기죠. 천군 여럿을 관리하면 군장이고 군장을 여럿 거느리면 대군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직급 체계에선 군 위의 왕, 왕 위의 제 순서이므로 왕은 군장급 또는 대군장은 제와 비슷한 급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넓이만 봐도 그렇죠. 만주 원료고에는 군장을 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칸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단군은 한 또는 칸보다 하위 직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주 원료고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이거 만주어죠. 과 몽골말은 모두 군장을 한이라고 한다. 한과 한은 음이 서로 뒤섞여 있다.
사서의 사만에는 각기 수십여 나라가 있다고 실려 있으니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우리가 쓰는 대한의 한과 요 칸으로 변한 한이 음이 뒤섞여 있다. 그러니까 원래 같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한이라는 용어가 순임금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만으로 나뉘었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것을 다스리던 분들을 이제 한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칸으로 바뀌는 것이죠. 전통 수행맥 선에서는 장로와 대장로로 구분을 합니다. 이 예를 보면 군장과 대군장은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호칭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구한을 다스리는 천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군장을 거느린 분이 구한 전체를 다스리는 천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자국이 천재인 환검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천재는 오직 한 분이고 단군은 만명이죠. 그러니까 단군은 만방에 있었기에 지금도 각 고을마다 단골 같은 용어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해요. 뭐 몽고나 뭐 이런데 중앙아시아 쪽 나라 가보면 단군하고 비슷한 용어를 아직도 쓴다. 단군이 이제 맞다 뭐 이러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만방에 단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도 그런 용어가 남아 있는 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자, 물론 그들이 제사 드리는 분은 천재이므로 단골 등의 여러 비슷한 용어가 천재를 의미하는 것은 와전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단골이 이제 뭐 하느님이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 데가 있대요. 그런 건 다 와전이라는 거예요. 천재는 천신과 같은 의미로 가장 높은 지위이니 제사장인 단군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왕검에 대해서는 태백일사 삼한광경본기에 나와 있습니다. 왕검은 속어로 대감이다. 땅의 경계를 관리하고 지킴으로 포악함을 제거하고 사람들을 돕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일종의 직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것도 역시 높은 지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러한 정의가 실수가 아님을 삼한광경본기의 다른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검은 특정인을 말하는 고유 명사가 아닌 1000명 이상 여럿이 존재했던 일반 명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웅녀군의 후손을 열화한다. 처음에 단어의 봉함을 받았고 왕검이 되었는데 덕을 심어 국민들을 사랑하니 영토의 경계가 점점 넓어졌다. 여러 토경의 왕검들이 찾아와서 지방 토산물을 바치니 특산물을 바치니 이로써 귀화하는 자 1000여 명이었다. 여러 토경의 왕검들이 와서라고 했어요. 그 왕검들이 1000여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1000명이 넘게 존재했던 왕검이 있단 말이에요. 왕검들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직위가 낮은 천군, 제사장급 천군과 왕검 이렇게 많은 왕검을 합쳐서 왕검이 뭐 국조다, 단군 왕검이 국조다 이러니 얼마나 역사 왜곡을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대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건데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환단고기를 아주 떠받드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환단고기는 이런 사대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책이란 얘기죠. 물론 모르고 그렇게 썼겠죠. 환단고기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미 삼국유사 이후로 역사 왜곡이 된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쓰신 분들이 단군 왕검이 제일 높은 줄 알았던 거예요. 북한에서 복원한 단군릉도 연대가 맞지 않아 의문투성이입니다. 이 측정 연도가 맞다면 조선을 건국했다는 단군은 무덤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도 단군 왕검릉이라고 단군릉이라고 우기고 있죠. 북한도 우기고 남한도 우기고 그래요. 우기면 역사가 되는지 알아요. 자, 고조선 사라진 역사
라는 책의 92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군릉에서 나온 인골은 측정 연대가 기원전 2333보다 훨씬 앞선 기원전 3000년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게다가 발굴된 무덤은 고조선이 아니라 고구려 시대 무덤 양식이어서 누구라도 의심을 갖게 된다. 북한 학자들의 발표대로라면 단군릉에서 발굴한 인골을 어쩌저쩌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700년이나 더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고조선 사라진 역사는 성삼재님이 쓰신 거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봤을 예제로 나왔었죠. 근데 이거는 친일사학자가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조선사 연고 100년, 고조선사 연고에 동북아 역사재단 지음 이렇게 돼 있네요. 동북아 역사재단이 조금 말이 좀 많은 곳이긴 해도 어쨌든 그 책에서도 고조선 사라진 역사에 나온 것과 같이 주장을 해요. 성천 용산리 고인돌은 5069년 어쩌저쩌고 해서 가장 이른 시기인데 이런 연구 여러 문제는 단군릉의 연대 측정각과 서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단군릉도 기원전 3000년경이고 지금 고인돌도 이제 5000년이 넘어갔으니까 이게 안 맞는다 이거. 2333년에 단군릉 그 고조선이 세워졌던 것보다 훨씬 이전에 증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조선이 이제 그 국가의 시작으로서 이제 단군이 국조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환단고기에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배달국 얘기하면서 환웅시대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때 거다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단군릉은 아니라는 얘기죠. 단군 만들어진 신화 송호정 님이 쓰신 게 있어요. 이 책 55페이지에 보면 단군릉은 돌로 무덤칸을 만들고 흙으로 덮은 굴식 돌방 무덤이었다. 그래서 크기가 이렇고 그래서 내 벽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모주림 천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4세기 이후 고구려의 특징적인 무덤 양식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측정하고 무덤 양식하고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죠. 그거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고 어쨌든 시기적으로 연도적으로도 이제 고조선보다 700년 앞서 있어서 안 맞고 무덤 양식으로는 훨씬 이후인 고구려 때 양식이기 때문에 또 고조선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군 왕검의 고조선 단군 왕검의 릉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군자국 이외에 단군 조선이 존재했다면 천군 중에 한 명에 의해서 세워진 제후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자조선부터 조선이 시작됐다면 허구의 고조선을 내세워 군자국과 동일시하면서 전세계 구한만방을 다스린 군자국이 만주의 조선으로 축소 왜곡되고 천재가 단군으로 강등 왜곡된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전해지는 단군도는 우리 전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무 위키라는 데 올라와 있는 단군 초상인데요. 처음에 단군도는 이렇게 생겼었대요. 너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다시 그린 것이 현재 대종교에서 쓰고 있는 이 단군 초상화는 다시 그린 거죠. 이것을 다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좀 그림이 다르죠. 이건 독립군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복사를 했다고는 어떻게 사진으로 했는지 요걸 품고 다녔다는 설이 있어요. 참고로 대종교에서는 이걸 천지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원래 이제 천무형질에서 원래 형상이 없잖아요. 일신으로 해서 이제 인격신이 된 경우는 있는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그 3일신고에 보면 소소영령이라고 했는데 아주 밝은 빛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현재 전해진 단군도는 우리 전통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상투를 튼 것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단군은 상투머리를 하고 있지 않아 우리 직계 조상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빵모자,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요. 는 현재 천주교 등에서 사용하고 있죠. 자, 모자를 잘 보세요. 상투머리용 모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말에서 이제 빵모자라고 하는데, 자, 구글에서 교황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단군이 쓰고 있는 모자와 같은 빵모자를 쓰고 있죠. 그렇죠? 이 천주교에서 이것은 이제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군의 모자와 교황이 쓰는 모자가 그 유래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 이런 식의 모자다라고 한다면 뭐 상투머리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옥추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동화교주의 의상이 단군도 의상과 비슷한 허리에 나뭇잎 패션입니다. 이거 검색해 봤더니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여드리고, 선도공볼 그림 설명에는 요임금 동시대의 단군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선도공보해서 정재승님이 지은 책이죠. 그러니까 요임금 시대 동시대 단군이에요. 요임금도 그때 단군, 그러니까 천군으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화교주가 다스리던 지역이 조선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선으로 기자가 그 이주를 한 것이죠. 그래서 기자조선이 됐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고조선이 존재했다면 이 동화교주의 조선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것은 요임금의 당과 마찬가지로 군자국의 제후국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진시황릉에서 나온 그 병마용인데 여기 봐도 이제 상투가 다 있죠. 사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상투를 틀었잖아요. 이게 우리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나라도 사실 우리 그 조상하고 연관이 있는 나라예요. 한족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우리 전통 머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봤던 단군도에는 그 서양 천주교에서 쓰는 빵모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직접 조상인지 좀 의문스럽다 이거야. 동이족일 수는 있는데 동이라는 게 원래 구이로 구성됐잖아요. 그래서 뭐 그 중에 이제 한 그 족을 이제 차지하였겠죠. 그분도. 근데 과연 우리 직접 조상인가? 그거는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자는 신분의 상징이기 때문에 모양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동이족이 중국 대륙에서 오랜 기간 지배했었기 때문에 중국 문화에서도 상투트는 관습이 같습니다. 이거는 병마용에서도 확인이 되죠. 소시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상투 텄다 그러고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모양이 이제 둥글넓적한 모양이었대요. 그리고 고대 중국인 이야기 하야시 미나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책 13쪽에 봐도 머리를 묶는 풍습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이제 써 있어요. 그때는 남녀 모두가 이제 머리를 묶고 있었죠. 비녀로 이제 고정시킨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중국 대륙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습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상투는 한 번 더 중국뿐만 아니라 멀리 중앙아메리카에서도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주했으니까 그러죠. 멕시코 시티의 인류학 박물관과 마요르 신전 박물관에는 인디언 상투의 모습을 전시하고 있다. 상투 문화는 남미 잉카 문명에도 전해졌는데 페루의 리마에 있는 황금 박물관에도 상투 튼 남자상을 볼 수 있다. 안경전의 환단고기 181페이지에 주석에 나옵니다. 이
남북 아메리카에서 상투가 발견되는 것은 옛날에 이제 군자국 때 만방을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9개 환으로 나눠서.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 그쪽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주가 한 번에 그친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어진 것 같아요. 전에도 알아봤지만 은나라가 망하고 한 20만 명 정도가 그쪽으로 아메리카로 갔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발해가 망했을 때도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화가 우리 문화와 같은 거예요. 상투머리에는 곶감 모자가 어울립니다. 면류관이나 갓 같은 양반이 각종 모자나 무속인들이 곶감 모자처럼 형태가 다양하지만 모두 상투에 적합합니다. 서양 마법사 모자와 조선의 갓 형태는 각진 것 빼고는 아주 비슷함을 알 수 있죠. 자, 구글에서 검색한 마법사 모자입니다. 갓하고 아주 비슷한 걸 알 수 있죠.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갓의 그림인데요. 상투가 있기 때문에 위에를 이렇게 했어요. 아까 서양 마법사들 모자는 뾰족한 거고 우리 거는 이렇게 갓은 이제 반듯하게 자른 거.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갓이 형태가 좀 다양했거든요. 이렇게 동그란 것도 있고, 그래요. 이 왕별로 이렇게 좀 모양이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조선의 갓과 서양의 마법사들의 그 모자는 같은 종류고, 단군도에 나오는 빵모자와 천주교 교황이 쓰는 빵모자는 또 같은 종류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면 과연 현재 전해지는 단군 왕검이라고 전해지는 분의 과연 우리 직계조상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고대 사서에는 단군 대신 천군, 군장, 대군장, 대군왕 등으로 나옵니다. 중국 사서에 나오는 단군이라는 용어는 한국 사서를 보고 베낀 것에 불과합니다. 단군과 비교되는 천군이란 직위는 군장, 대군장, 천왕, 천재 등에 비해서 가장 낮은 지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련이 인용한 위서에 정말로 단군이라고 기록되었다면 다른 중국 기록에는 왜 단군보다 높아 보이는 천군으로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나마 진실을 기록하고자 한 양심일까요? 아무튼 중국 기록에는 우리 기록보다 더 높이 써놨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중국 기록이 맞겠죠. 우리 기록이 틀린 거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